네,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방금 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총리님, 네. 그 국정원 여직원이 거꾸로 그 불법 감금 당하고 미행당했다라고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사건이 지금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지만 아직 그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고 네. 최종적으로 그게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경안 중에서 국고보조금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추경안에서 1조 508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또 증액이 돼야 되는데 기왕에 그 예상됐던 본 예산 대비해서 6,068억 원이 지금 이제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그 지방 재정 상황을 보면은 작년에 53조 8천억 원에서 금년에 53조 7천억으로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가 돼 있고 그에 반해서 세출 예산은 5조 8천억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가 4조 1천억 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부담이 아마 대부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가중되는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 이양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지자체를 활성화한다 이런 뜻으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됐는데 2008년도 4월에 감사원의 사회복지 분야 지방 이양 사업 운영 실태 그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부적정한 노인시설 운영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이양되었고 증가된 사업비에 대한 재원 보전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증액된 사업비 전부를 지자체에 전가한 부작용이 있다. 이와 같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 9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이 같은 취지로 돼서 시설이 편중된 사업인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또 정신요양시설 등 이와 같은 3개 사업은 국고로 환원하고 환원 후에 국고보조율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되기 전 수준인 서울 지역은 50%, 또 지방은 70%로 이렇게 국고보조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제 출범했습니다만 여야가 공히 이 부분에 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당시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대한 지방행정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장애인 시설 운영 등 일부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지출 부담을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합의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조정하겠다. 야당도 거의 유사한 공약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기재부에서 과거에 그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 있던 그 같은 사업들을 다시 그 국고 보조 사업으로 좀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지역인 음성군의 그 꽃동네가 바로 이와 같은 시설 중에 하나인데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인 음성군이 매년 65억 정도의 돈을 지방 돈에서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간 경제수원님 말씀대로 그 중앙과 지방의 지원도 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피스밀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조금은 교부세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지방세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좀 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이것이 금년에 증액을 해도 과연 집행이 될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라는 게 식품의약부 안전처에서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78억을 증액해서 전체를 146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근 3년간 그 식약처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 조사 결과에는 3년 동안에 총 58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금년도에는 23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14개소를 계획했다가 지금 64개소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추경 예산이 돼도 집행이 될지, 또 대중문화 콘텐츠 사업 육성 중에 그 창작, 그 음악산업 창작소와 관련해서 15억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도 들여다보면은 그 마포구와 지금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조차 정해지지 않는데 예산부터 지금 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증액한다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고, 또 전자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원문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2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아직 이 개정 법률안이 물론 있습니다만 상임위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부터 이렇게 증액하면 이게 과연 집행이 제대로 될까요? 앞서 우선 경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먹거리 관련 사업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2012년 초에 기초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마 2013년에 본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이런 국민적인 관심과 그런 또 요구를 좀 반영해서 2017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전체가 10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조기에 추진 완료하는 것으로 또 했고, 또 구체적인 사업은 앞으로 그런 예산 소위에서 좀 심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농해수의 소속인데 농림부 장관님한테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주 산대저수지가 이제 뚝이 무너져서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저수지가 17,547개소인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3,372개입니다. 이 중에 아직 안전진단이 안 된 게 1,319개소고, 그 중에 일제시대 때 준공된 저수지가 708개소나 됩니다. 안전진단이 완료된 2,053개 중에도 아주 이건 시급히 보강이 필요하다고 D등급을 받은 게 567개소인데 아직도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14,175개 중에 5% 정도만 지금 안전진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140개소가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강공사를 하려면 2, 3년이 소요되는데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게, 지금 폭우든 또 태풍이든 이와 같이 기상이변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저수지가 이렇게 거의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 중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으로 300억이 추가 편성되어 있어서 4,600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저수지 안전진단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현재 있는 배정하지 않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또 필요한 소요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조정 소위에서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경찰청이 경찰관 인력 2,955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추가 교육비, 필요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추경으로 한 7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해경도 지금 바다의 경찰로서 지금 더군다나 해양 영토 수호나 중국 불법 조업어선 감시, 여러 가지 북한 도발에 따른 접촉 지역 해역의 위기관리 이런 걸 피해서 해경 역할이 많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역할에 걸맞게 추경 예산 편성을 좀 준비하고 있나요? 해경은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관련 자료나 통계 등을 제가 확인해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경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출장소나 파출소의 이 3교대 인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함정이나 항공기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기본 임무 수행도 곤란하고, 3,000톤 함정의 경우에는 61명이 그 적정한 임무 수행을 해서는 필요한데 42명 정도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중국 불법 조업어선 단속 특수기동대 요원도 현재로 파악되는 게 358명 증원이 필요하지만 100명 정도만 증원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장관님의 보관이 뭡니까? 현재 인력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인력을 조금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교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불법업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사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 규모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 한 2,000명 정도 내외로 늘려야 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 소관사항인데요. 제가 그 서해 5도를 작년 6.25 때, 백령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좀 느낀 적이 있는데, 이 북한의 도발이 지금 격화되면서 서해 5도에, 사는 주민들이 관광객이 아주 감소가 돼갖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고, 더군다나 또 안보적인 위험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특별치료 사업비라든지 또 노후주택 개량 사업 이런 것을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특히 노후주택 개량 사업을 보면은 지금 최대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변경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는 2천만 원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다녀오신 분들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행정 장관님께서 좀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서해오도설은 그런 기반 시설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최근에 관광객 감소 등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지금 방안을 강구해서 좀 도움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서해오도에 방금 안행부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줄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 그 작년에 대형 그 해료가 취업이 됐지만 그 관광객이 급감해서 좀 적자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나 지방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단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좀 가서 안보교육 차원에서 많이 예.